를 취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금방 마이너스 K가 5730이라는 게 ln의 2분의 1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고요. 그러면 K는 5730분의 ln 2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럼 요거 계산하면 얼마냐 하면은 요 값이 요 값이 대략 0.0000121 퍼년 이렇게 된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쓰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가 엔지니어인데 이렇게 쓰지 말고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퍼 이어 이렇게 씁시다. 이게 K의 단위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솔루션은 이렇게 K까지 찾았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게 첫 번째는 K를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K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감기를 가지고 구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거를 플러스로 두 번째 문제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특정한 양 발굴된 뭐 뼈의 프로테인의 양이 함량이 살아있는 생명체의 15%다 인 경우 뼈의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사망 후 사망 그렇죠. 생명체의 사망 후 시간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요 질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벌써 모델을 찾았잖아요. yt라는 거는 y0에다가 exponent 마이너스 kt고 k는 k는 1.21 k는 1.2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의 per year라고 우리가 방금 전에 했어요. 그러면 이제 생명체가 15%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yt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0.15의 t를 y0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사망 후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시간 t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0.15t 이거 곱지 않습니다. 15의 y0 그러니까 좌변의 요 양이 0.15의 y0가 되는 그때 요 파란색 그냥 꺼놓읍시다. 요거 그때 시간은 그 양은 y0의 exponent의 마이너스 kt일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방 y0 이렇게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우리가 그러면 마이너스 kt는 ln의 0.15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t는 마이너스 k분의 1의 ln의 0.15. 그래서 이거 계산을 해보면 계산기가 없죠. 우리가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산기를 쓸 수가 있을까? 쓸 수 있구나. 그죠? 계산기를 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문제는 좀 더 계산이 쉬웠는데요. 엔지니어링 안 되나? 엔지니어링 설정 이게 엔지니어링이 안 되네. 잠깐만요. 여기 나왔다. 그러면 ln의 0.15의 ln 그다가 나누기 1.21 곱하기 만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 마이너스는 아까 전에 내가 마이너스를 빼서 그렇고요. 15,678
이거 재밌는 숫자가 나왔네. 15,678 5678 재밌는 숫자 이어. 그러니까 이거 컴마를 이렇게 해서 이거는 15점이 아니라 15,000. 그러니까 우리말로 씁시다. 15,000년 된 거다 이 말이죠. 12% 15 뼈의 C14의 함량이 15%인 경우에는 15,000년 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레디액티브 디케이를 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부터 이제 실제로 엔지니어링 우리 기계공학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거는 EX 매수를 해야 될까? EX1, EX2, EX2, EX2는 뭐냐면요. 뭐 이거 냉각 문제인데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제 나와 있는 거는 이거를 뉴턴스 로우 오브 쿨링이라고 하고 여러분 뭐 일반 물리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기계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잘 알아야죠.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통이 있는데요. 크다는 말은 이제 얘가 온도가 잘 안 바뀐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무슨 볼이 하나 있다고 봅시다. 스틸 볼이 하나 있는데 얘 볼의 온도를 그냥 우리가 하나로 그냥 퉁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온도마다 금속이라고 생각하면 열 전도도가 높기 때문에 이럴 때는 우리가 이거를 그냥 온도를 이 위치마다 다르죠. 안에는 뜨겁고 예를 들면 뜨거운 볼을 찬물에다 집어넣으면 시간에 따라서 안에는 뜨겁고 밖은 표면은 차갑고 뭐 이렇게 될 텐데 열 전도도가 높다고 매우 높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퉁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열 처리 과정 같은 거, 담금질 뭐 이런 것들 모델링 할 때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를 좀 하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기계공학적으로 이거를 쳐다보는 얘기들을 좀 할게요. 하여튼 이 온도를 T 인피니티라고 하고요. 요건 이제 레저부어예요. 레저부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큰 통이다. 그래서 거기 온도는 T 인피니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얘는 레저부어가 굉장히 커서 볼의 사이즈보다는 그래서 볼이 뭐 들어가서 아무리 뜨거운 볼이 들어가더라도 레저부어 온도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볼의 온도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될까?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를 일단 따라가 보면 이제 팩트들이 좀 있어요. 우리 방금 전에 했듯이 비슷하게. 그래서 물질의 이제 온도 변화율이라는 게 율은 현재 온도와 외부 온도의 차에 비례한다. 이 온도 변화율이라는 거는 외부 온도 차이에 비례한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열량이라는 건 항상 온도 차에 의해서 비례하게 되죠. 여러분들 사실 뭐 벌써 많이 배웠죠. 그 역학 시간에, 그 물리 시간에. 자, 일단은 요 온도 변화율이라는 거는 뭐냐면 dT고요. 그리고 외부 온도하고 현재 온도의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요 부분은 T 인피니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제 모델링은 이렇게 되는 거죠. DT는 요거에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여기 비례한다고 하면 우리가 상수 K를 하나 넣어가지고 T 인피니티 이렇게 놓으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T가 온도가 높은데 높다면 우리가 DT는 이제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볼의 온도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K를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T가 T 인피니트보다 크면은 우리가 이게 냉각 문제예요. 그죠? 물론 냉각이 아니더라도 보는 똑같습니다. 하여튼 요 문제를 이제 우리가 모델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도 초기 조건을 하나 적을 수 있죠. 적분상수를 없애기 위해서 초기 조건은
t가 0일 때는 t0라고 하자. 이렇게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요 솔루션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요 솔루션은요, 역시 변수 분리입니다. s of v를 하면 t가 들어있는 거 하고, 그리고 t가 없는 거, 이렇게 분리를 해서, 아이고, 지우개로 여기 t를 좀 t처럼 써야 될 텐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다가 양변을 적분을 하면, ln t-t infinity는 마이너스 kt에 플러스 c가 되고요. t infinity는 exponent a 곱하기 exponent의 마이너스 kt. 이거 a라는 거는 e의 exponent의 c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맨날 나오니까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야죠. a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초기 조건을 집어넣어 봅시다. 초기 조건을 집어넣으면 t 대신에 t0, 그죠? t infinite는 a에다가 exponent의 마이너스 kt인데 t가 0이잖아요. 이거 다 없애버립시다.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해는 어떻게 나오냐면 t가 t의 함수겠죠. 요 식에다가 a 대신에 요거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t0 마이너스 t 인피니티에다가 exponent의 마이너스 kt 이렇게 되는 거죠. 플러스 t 인피니티 이렇게. 요게 해가 됩니다. 좀 뭐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뭐 전혀 복잡하지 않죠. 그냥 그 전에는 t라고 했던 요게 그냥 t였는데 지금은 t 마이너스 t 인피니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런 식들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이고요. 시간축인데 여기에 내가 t 인피니티라는 온도가 있고요. 여기 t0라는 온도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온도가 떨어지냐 하면은 t 인피니티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겠죠. 그죠? 왜냐면 이렇게 더하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t 인피니티를 우리가 구조선을 하나 꺼 봅시다. 이렇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수로 감소하는 양은 뭐예요? 지수로 감소하는 요거에다 지수가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차이만큼 지수가 감소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된다. 초기에는 온도가 빨리 떨어지다가 나중에는 온도가 점점 떨어질 거다.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이거는 K가 증가할 때, 증가함에 따라서 이렇게 간다 그랬어요. 내가 이게 K를 뭐라고 그랬죠? K를 아까 전에 우리가 방사능에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보세요. KT를요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마이너스 T를 1 나누기 K로 나눈 걸로 뭐 그냥 간단한 식의 조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면 이 식을 쳐다보고 나서 보면 이 T를 K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K분의 1이 K분의 1이라는 숫자를 예를 들면 요거를 여기다 이게 지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거든요. 이게 지수 안에 들어가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K분의 1이 크다 그러면 시간이 K분의 1이 크고 T도 큰 거랑 K분의 1이 작고 T도 작은 거랑 사실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지수 안에 들어가는 건 뭐예요? KT니까. 지수 안에 들어가는 건 이 전체 양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꼭 이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타우라고 보통 많이 써요. 수학에서는 K분의 1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시간 상수라고 부릅니다. K분의 1에 따라서 이 타우라는 게 크면 클수록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타우예요. K분의 1이 K가 아니라 그 시간이 긴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하고 타우가 아주 작았을 때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나는 현상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시간 상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타임 컨스탄트 영어로는 우리가 역학에서 보면 타임 컨스탄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다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T는 타우는 단위가 뭐겠어요? 시간 단위고 K의 단위는 시간분의 역수의 단위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시간 상수 뭐 이렇게 하지만 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되는 겁니다. 엄청 쉽죠? 예. 자, 그러면 남은 시간이 사실은 별로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게 지금 여기서 나온 얘기들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역학을 한 사람들인데 이런 식 할 거고, 그리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역학만 가지고도 혹은 일반 물리에서 배운 역학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이 뉴턴의 어, law of cooling이라는 게 사실은 lumped heat capacitance method라는 겁니다. 이 heat capacitance라는 게 뭐냐면 열 용량이에요. 열 용량. 여러분들 그 옛날에 MC 델타 T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 열이 흐르는 열량은 MC 곱하기 델타 T하고 같다. 뭐 이런 거 물리 시간에 배웠을 텐데 이제 조금만 더 그거를 좀 쓰면 우리가 이 볼이 있는데 그 볼의 발륨을 뭐 예를 들면 볼의 밀도 그 아까 이게 금속 구슬을 아까 물에다 넣었다고 그랬잖아요. 요거에 뭐 밀도를 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부피는 V라고 하고 그리고 비열 우리가 비열이 이제 정압 비열이 있고 정적 비열이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컨스탄트일 때의 비열하고 부피가 컨스탄트의 비열이 있는데 보통 이제 부피가 압력이 컨스탄트일 때 비열이 좀 높죠. 가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렇게 솔리드 물질 같으면 당연히 압력이 컨스탄트든지 부피가 컨스탄트든지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비열 이렇게 쓰고요. 근데 주로 그렇게 쓸 때는 그냥 압력이 컨스탄트일 때의 비열처럼 CP라고 씁니다. 이게 당연히 CV하고 똑같고요. 이 경우에는 부피가 컨스탄트일 때의 비열하고 똑같고요. 근데 그냥 우리가 그냥 CP라고 써요. 그냥 뭐 둘 다 쓸 수 있을 때, 둘 다 똑같은 값일 때는 그냥 보통 CP라고 많이 씁니다. 그 정압 비열입니다. 압력이 일정할 때 비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로우 CP에 V에 DT. 이게 뭐냐면 내부 에너지에 이거 V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걸 배울 때 그냥 역학도 그냥 조금씩 가르쳐 주는 거죠. 뭐 어렵지 않으니까 이쪽으로 당길게요. DT 요게 뭐냐면요. 내부 에너지 연력학에서의 내부 에너지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물질이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물질이 이 형태의 이 온도의 이 형태의 그런 분자적인 구조를 갖기 위해서 존재하기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열전달이나 연력학 관점에서는 얘는 뭐라고 보면 되냐면 이 온도의 물질로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부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DU, DT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서 U는 내부 에너지입니다. internal 에너지. 이 시스템은 요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당연히 외부에서 들어온 열량하고의 밸런스가 돼야 되겠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열의 출입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여기서는 열은 기본적으로 전도, 대류, 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온도 차이가 되게 크지 않으면 온도가 되게 크지 않으면 이제 복사 열 전달을 무시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는 요 바깥은 유체잖아요. 물이든지 뭐 유체잖아요. 여기는 솔리드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요 중간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대류 열 전달은요. 열량이 어떻게 열 전달은 여러분들 사실 배웠어요. 대류 연달들 상수가 있고요. 컨벡티브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거기다 서피스 에어리어 서피스 에어리어는 이거는 서피스 에어리어라고 쓸까요? 여기다가 서피스 에어리어 표면적을 AS라고 합시다. 서피스 에어리어에다가 현재 온도하고 주변 온도의 차이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뭐 솔리드가 있으면 끌어 넘치기 유체가 온도가 높아져서 끓기도 하고 막 그럴 건데 그런 게 전부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 H에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전달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이 H를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고 공학적으로도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어떤 열전달이 일어나고 있을 때 이 대류 열전달 개수를 어떻게
정하는지가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류연달은 사실은 전부가 이 H를 어떻게 정하느냐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하여튼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밖에서 열은 이제 밖에서 들어온 걸 플러스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AS의 T-T 인피니티. 근데 여기는 바깥으로 열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쓰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게 외부로 노출되는 양이죠. 이거는 파란색으로 쓸까요? 외부와 대류 열전달. 이 열량의 시간당 들어오는 열의 양하고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좌변하고 우변이 서로 밸런스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요식을 이제 우리가 조금 써보면 그러면 우리가 요식하고 지금 요렇게 구한 역학적인 프린시플을 가지고 구한 사실은 역학적 프린시플이라는 게 열의 평형에 대한 식이죠. 이게 열의 평형식인데요. 열의 평형 하고 요 위에 우리가 적어놨던 이 식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요 식을 그러니까 K가 금방 결정되죠. 그래서 여기서 K는 그러니까 여러 이 K라는 게 우리가 저기서 봤던 K라는 게 이렇게 좀 봅시다. 위에서 썼던 K는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로우 CP의 V분의 HAS였더라 이 얘기예요. 내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게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이 엔지니어인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뭐 이런 이 럼프티 커패시턴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솔리드의 온도를 컨스탄트로 놓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사실은 솔리드의 안쪽하고 바깥쪽의 온도가 다르잖아. 특히 솔리드가 클 때는 열 전달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무시하고 있는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 비욘 넘버라는 걸 나중에 배울 텐데 그런 거 비욘 넘버에 따라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우리가 럼프티 커패시턴스 메소드를 쓰고 그런 경우에는 K가 바로 이거다 이 얘기예요.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